처음 그날의 기억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나는 퇴근 후 평소보다 늦게 집에 가고 있었고 지하철역을 벗어나기 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사실 웬만하면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몸이 묘하게 무겁고 땀이 식으면서 소름이 돋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늦은 시간 그 넓은 지하철역 화장실로 향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도 모른다. 보통은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도 CCTV 불빛이나 청소도구 같은 흔적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 그날은 어쩐지 너무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귀에 가장 먼저 닿은 건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누군가 근방까지 있었던 듯 칸칸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기운이 남아 있었는데 정작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소변을 보고 손을 씻으려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그 화장실 중앙에 길게 늘어서 있는 세면대 위의 거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당연한 일인데도 순간적으로 그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다. 입술이 바짝 마른 채였고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찬물을 받아 세수라도 할까 고민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내 옆에서 누군가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 예쁘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바로 내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급히 돌렸지만 세면대 주변엔 그 누구도 없었다. 대신 거울 속에는 이상하게도 내 얼굴 옆에 낯선 형체가 어렴풋이 비쳐 있었다. 그 형체는 여자의 얼굴 같았다. 그러나 얼굴의 반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턱에 붙어 있었다. 거울이 깜빡거리며 빛을 왜곡하는 순간마다 그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한순간은 웃고 있는 듯 보였고 또 한순간은 울고 있는 듯 일그러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입술이 움직이며 다시 물었다. 나 예쁘냐?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거울 앞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그 순간 옛날에 들었던 소문이 머리를 스쳤다.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떠돌던 도시괴담, 홍콩 할매 귀신 이야기였다. 지하철역 화장실 거울 속에서 여자가 나타나 나 예쁘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못하면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 예쁘다고 하면 칼로 입을 찢고 아니라고 하면 바로 목숨을 앗아간다는 전설 같은 괴담. 그때는 단순히 학교에서 돌던 헛소리쯤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앞에서 그 괴담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예쁘다.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거의 속삭이듯 나왔다. 그러자 거울 속 여자의 입술이 크게 벌어지더니 끈적거리는 피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흉측하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건? 순간 그녀의 손이 얼굴을 잡아당기듯 벌리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진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러나 귀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내 귓가에 내 바로 뒤에서 그 쉰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나 여전히 예쁘냐? 내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을 때 화장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숨에서 하얀 김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한쪽 칸칸이 삐걱삐걱하며 저절로 열렸다 닫히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발로 밀어대는 것처럼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정신이 아득해지기 전에 몸을 돌려 화장실 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까지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다. 몇 걸음을 내디뎌도 문은 여전히 저 멀리 있었다. 그 사이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가까이 내 뒤를 따라왔다. 결국 나는 두 손으로 문을 힘껏 밀치며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숨을 몰아쉬며 지하철역 통로로 나오자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내 손끝에는 여전히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던 것처럼. 나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지하철역의 통로를 따라 마치 쫓기듯 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텅 빈 역이 그 순간에는 더 무서웠다. 분명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몇몇 사람들은 남아 있어야 했다. 그날은 유난히 적막했다. 내 발걸음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숨을 고르려 잠시 멈췄을 때 나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땀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었지만 손바닥엔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순간 심장이 턱 막히며 공포가 다시 몰려왔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어 손을 거칠게 문질렀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그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휴지에 붉은 자국이 옮겨 묻어나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봤다. 멀리 내가 막 뛰쳐나온 화장실 입구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흰 옷자락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아직 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두려웠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치 그 거대한 지하철역이 통째로 나 혼자만을 위해 비워진 것 같았다. 오직 천장의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줬다. 겨우 개찰구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듯한 작은 속삭임이 들렸기 때문이다. 여전히 예쁘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집까지 달려간 기억은 거의 없다. 숨이 넘어가듯 현관문을 닫아 걸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이제 막 터질 듯 고동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화장실 거울 속에서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피를 흘리던 그 말도 안 되는 광경.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그 목소리. 나 예쁘냐?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두려웠지만 혹시 어제의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악몽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해 화장실 근처를 스쳐 지나가자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쇠비린내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피 냄새였다. 나는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옆을 지나치던 청소 아주머니에게 무심코 물었다. 혹시 어제 이 화장실에서 뭐 사고 같은 거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걸음을 멈추더니 내 얼굴을 힐끗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고라니? 그런 건 없었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나는 얼버무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 알고는 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 순간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이 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일이 있어 왔던 건 아닐까? 내가 단순히 우연히 그 존재와 마주쳐버린 건 아닐까? 출근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업무 중에도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긴장이 몰려왔다.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도 복도 끝에 비친 유리창 속 내 모습에도 어디서든 언제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퇴근 후 억눌린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홍콩 할매 귀신, 지하철역 화장실 괴담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괴담이 아니었다. 몇몇 게시글에서는 실제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올라와 있었다. 거울 속에서 여자를 봤다거나 귓가에 속삭임을 들었다거나 심지어 대답을 잘못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부분은 글쓴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후 소식이 끊겼다는 말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화면을 바라보는 내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나에게 닥친 건 단순한 우연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제 그 화장실에서 내가 도망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남겨둔 어떤 질문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방의 거울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세면대 위, 옷장문, 심지어는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조차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거울을 수건으로 덮어두고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꺼버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방 안의 어둠은 깊어졌고 그 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은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나, 예쁘냐?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간럭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내 귀는 다른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 내가 두려워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소리. 나 예쁘냐? 그 목소리는 아주 낮게 속삭이듯 들려왔다. 마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내 귓속 깊숙이 바로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숨이 막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며 나는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문득 방 안에 있는 거울이 떠올랐다. 옷장에 달린 전신 거울. 나는 분명히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두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거울에서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옷장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처럼 깜빡이는 은은한 빛.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수건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았다. 바람도 없는데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듯 천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몰아쉬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 안은 순간 밝아졌고 수건은 다시 제자리에 걸쳐져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면서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화장실 쪽을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회사 건물 입구에 반짝이는 대리석 벽, 회의실의 유리 칸막이. 어디에서든 나는 스스로의 모습 뒤에 다른 형체를 본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점심시간에 회사 화장실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나는 손을 씻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다. 평소처럼 내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옆에서 또렷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전히 예쁘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내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고개를 약간 돌려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얼굴에 들러붙은 여인. 눈동자는 짙게 파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지만 끔찍하게도 웃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만 존재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내 바로 곁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온몸을 덜덜 떨며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모습은 여전히 세면대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 그녀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만 들려오는 목소리. 대답해, 예쁘냐?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감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냥 착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흔들며 따라왔다. 문을 열고 뛰쳐나오자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야, 괜찮아?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냐? 나는 무슨 변명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고 있었고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거울만 있으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거울을 피했다. 화장실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대충 씻고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피할수록 오히려 내 불안은 커졌다. 눈을 감아도 물웅덩이 표면에도 심지어 유리컵 속 물에 비친 모습에서도 그녀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결국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다. 옷장문은 천으로 가리고 욕실 거울은 종이로 덮어버렸다. 심지어 휴대폰 화면마저 테이프로 가려두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새벽녘 방 안에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덮어둔 수건이었다. 수건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옷장 거울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내 방에 분명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였다. 거울 속에서만 존재하는 여인. 찢어진 입으로 피를 흘리며 웃는 얼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다. 나 예쁘지?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호흡은 가빠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거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옷장 앞, 내 방 안에. 실제로 서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내 방 안에 서 있었다. 내 눈앞에서 내 방 바닥 위에 현실의 공기를 흔들며 서 있었다. 거울 속에만 존재하던 그 끔찍한 얼굴이 이제는 실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발밑에 작은 웅덩이가 번져 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벽에 부딪혀 더는 물러날 수 없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먹잇감을 천천히 즐기듯 다가왔다. 나 예쁘지?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내 호흡은 흰 김으로 바뀌었고 손발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는 비명을 지르라고 명령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쁜 숨과 심장의 고동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꿈일 거야. 그냥 악몽일 거야. 눈을 뜨면 사라질 거야.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내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 찢어진 입에서 피와 함께 썩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대답해, 예쁘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예, 예뻐.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찢어진 입을 더욱 벌리며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물이 끓어오른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내 뇌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는 내 턱을 붙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 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내 입을 억지로 벌리듯 힘을 주며 속삭였다. 그럼 너도 이렇게 될래? 그 순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뿌리쳤다. 침대 옆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실 불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는 먹통이었다.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어 젖히려 했었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손잡이는 마치 녹아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예쁘냐?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고요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내 뒷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과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러나 발밑에서 축축한 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맨발로 밟히는 바닥이 차갑고 끈적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방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관까지 번져온 것이었다. 그 물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자국. 나랑 똑같이 되자.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 울렸다. 나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집안의 불이 번쩍 켜졌다. 모든 게 한순간에 멈춘 듯 고요해졌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을 때 거실은 평범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도 냄새도 발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온몸이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발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거실 벽에 걸린 작은 장식용 거울. 그 속에서 나와 똑같은 내 모습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나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세수할 때도 외출 준비를 할 때도 핸드폰 셀카 화면조차 불안했다. 눈을 마주치면 또다시 그 웃음이 튀어나올까봐. 하지만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었다. 거울 속에서 본 나의 미소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흔적, 누군가의 원한이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홍콩 할매 귀신, 거울 괴담, 찢어진 입 귀신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게시물 하나가 내 시선을 잡았다. 90년대 초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던 홍콩 출신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그녀는 외모를 놀림받으며 사람들에게 입이 찢어진 귀신 같아라는 조롱을 당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도 마치 내 얼굴처럼 될 거야. 나는 모니터 앞에서 소름이 돋았다. 글에는 이어서 그녀의 죽음 이후 근처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거울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고 몇몇은 정신이 이상해서 스스로 입을 베어 찢었다는 이야기. 나는 믿기 싫었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피해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미쳐버리거나 그녀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될지도 몰랐다. 그래서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녀가 어디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옛 공장 자리를 찾아갔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철창 사이로 잡초만 무성했다. 바람에 날린 낡은 천 조각이 스산하게 펄럭였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부서진 기계와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장 한쪽 벽에 덮어둔 듯한 커다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게 그녀의 흔적이구나. 가까이 다가가자 거울 표면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 속에서 다시 그 얼굴이 나타났다. 찢어진 입,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지 않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순간 거울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검은 손이 튀어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손끝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움과 죽은 자의 무게 같은 힘.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발밑 바닥은 끈적한 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수십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빨려 들어간 흔적처럼 나는 간신히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는 이번엔 웃고 있었다. 찢어진 입이 귀끝까지 벌어진 채. 곧 너도. 순간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나는 두 팔로 얼굴을 가렸다.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귀를 찢는 웃음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거울 파편 속에 비친 내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샤워기로 아무리 뜨거운 물을 틀어도 손목에 남은 얼음 같은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나는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분명 내 얼굴인데 웃고 있지 않는데도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거울 속 나는 언제나 어딘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확인했을 때 그 미묘한 왜곡은 사진 속에도 똑같이 찍혀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 웃음은 점점 넓어져 어느새 귀 끝까지 벌어져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불을 켰다. 그러자 창문에 비친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이 이상하게 눅눅했다. 여름도 아닌데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불을 걷어내자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다. 마치 공장에서 봤던 그 검은 물처럼. 그리고 방 한가운데 부서진 거울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 파편들을 공장에 두고 온 기억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파편들 사이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같이 가자. 나는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본 순간 거울 파편에 비친 내 얼굴이 웃고 있었다. 아주 크게, 깊게 찢어진 입으로. 나는 파편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하나를 버릴 때마다 또 다른 파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마치 입처럼 벌어져 나를 향해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울 속 귀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귀신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속살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귓속에서, 머릿속에서 자꾸만 울려 퍼졌다. 너 이제 알겠지? 이미 시작된 거야. 나는 그날 밤 결국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창문 밖에서 첫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철헉, 덜컹, 철컥. 그 리듬이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변해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로 도망쳐도 그녀가 따라올 거라는 걸 직감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거울 속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으니까. 새벽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한순간이라도 더 그 파편들과 웃음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였다. 내가 향한 곳은 처음 그 일이 시작된 지하철역이었다. 지하철역 입구는 아직 불이 꺼져 있었다. 운영시간 전이라 텅 비어 있었지만 자동문은 기묘하게 열려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나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없는 플랫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화장실. 나는 알았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보게 될 거라는 걸. 화장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물때가 낀 거울들이 늘어선 세면대,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눈밑은 검게 패여 있었고 입꼬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귀 끝까지 벌어진 미소가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왜 나야? 나는 거울 속 얼굴에게 물었다. 그 순간 거울이 울렁이더니 그녀가 나타났다. 그 유명한 홍콩 할매 귀신. 머리카락은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은 두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나 예쁘냐?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예쁘다고 해. 아니라고 해. 말하지 마. 모두 나 자신의 목소리였다. 나는 결국 떨리는 입술로 답했다. 예뻐.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미소 같았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너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너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순간 거울 속 그녀의 손이 튀어나왔다. 차갑고 질척한 손이 내 턱을 붙잡았다. 거울이 액체처럼 흔들리며 내 몸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세상 전체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나는 화장실 안이 아니라 거울 속 세계에 서 있었다. 사방은 끝없는 복도였다. 수많은 거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속에는 전부 다른 나가 있었다. 어떤 나는 입이 찢어져 있었고 어떤 나는 눈이 사라져 있었으며 어떤 나는 미친 듯 웃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흘러내렸다. 여기 있는 건 모두 나처럼 된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네 차례야.
나는 뛰기 시작했다. 끝없는 거울 복도를 달렸지만 어디로 가도 웃는 내 얼굴만이 따라왔다. 거울 속 나는 점점 더 현실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 제발 그만! 그 순간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졌다. 파편이 쏟아져 내리며 나를 덮쳤다. 날카로운 조각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녀의 낮고 끊어지는 웃음소리였다. 곧 너는 나야. 눈을 떴을 때 나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코끝에 맴도는 곰팡이 냄새. 모든 게 현실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뭔가가 다르다는 걸. 세면대 위의 거울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지만 조각들 속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니었다. 찢어진 입,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 그리고 귀 끝까지 번진 미소. 나는 숨을 몰아쉬며 파편을 손으로 밀어냈다. 아니야, 난 아직. 하지만 손끝에 닿은 감각이 이상했다. 부드러운 살결이어야 할 내 입가가 갈라져 있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난 건 붉은 피였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나는 손을 떨며 다시 얼굴을 더듬었다. 입술 양옆이 얇게 찢어져 있었고 조금만 벌려도 통증이 번졌다. 그러나 통증보다 끔찍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스스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나는 울먹이며 바닥을 기었다. 그런데 그때 사방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텅 빈 화장실 안 분명히 나 혼자일 텐데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건 또 다른 나였다. 찢어진 입으로 환하게 웃는 나, 눈동자가 검게 잠식된 나, 그리고 그 뒤로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나. 모두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다. 제발 그만. 하지만 그들은 점점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메우고 화장실 벽이 좁아지는 것처럼 압박해왔다. 그리고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 예쁘냐? 나는 울부짖었다. 예쁘다고 했잖아. 제발 이제 놔줘. 그러자 내 입에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낯설고도 친숙한 웃음. 그것은 내가 아닌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도망칠 수 없다. 이미 나는 그녀가 되었으니까. 거울 파편 속 수많은 얼굴들이 동시에 웃었다. 찢어진 입들이 맞물리며 세상 전체가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로 뒤덮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속삭였다. 이제 나도 예쁘지? 아침이 밝았다. 나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평범했다. 꿈이었나?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마른 듯 아팠다.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내가 서 있었다. 찢어진 입도 검은 눈동자도 없었다. 지독한 환영이었나 싶을 만큼 멀쩡한 얼굴.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거울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내가 웃은 게 아니었다. 분명히 입술을 다물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입꼬리를 조금 올리고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뒤돌았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나 예쁘냐? 손끝이 떨렸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나도 모르게 귀끝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방 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낯선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구분할 수 없게 섞여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나일까? 아니면 그녀가 되어버린 걸까?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다. 거울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언제든 미묘한 웃음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예쁘냐?